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환갑이 된 여성입니다. 세상 일 모르는 거라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어릴 때 신동소리 듣던 아이도 나이 들어 별 볼 일 없이 되는가 하면 바보 소리 듣고 자란 애가 박사도 따고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제 아들 녀석도 어릴 땐 돌대가리 소리를 듣고 살 정도로 지질이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녀석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어미 된 입장으로 가슴이 미어지곤 합니다. 그 전에 제 남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장남으로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하느라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홀어머니와 4살 어린 동생을 건사해야 했거든요. 배움도 짧고 비빌 언덕도 없었던 남편은 17살 때부터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성격이 좋아서 늘 허허실실 웃고 사는 사람이라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버린 사람이죠. 때때로 꼴배기 싫고 믿기도 한 남편이지만 4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보니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네요. 제 남편은 말이 장남이지 집안에서 머슴 취급을 받고 산 사람이거든요. 남편보다 시동생이 공부를 잘했던 탓에 남편은 어머님 사랑을 동생한테 뺏기고 살았어요. 거기다 이놈의 시동생이 공부 좀 한답시고 어찌나 지 형을 개똥으로 아는지 평생 형을 형대접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간혹 남편이 시동생을 혼내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제 남편을 혼내곤 했다네요. 이 무식한 놈이 왜 동생을 잡아? 네가 형 노릇을 잘하면 동생이 널 무시하겠냐?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어디서 나이 많다고 유세야. 한 번만 더 동생 혼냈단 봐라. 회초리 부러지게 맞을 줄 알아. 이렇다 보니 시동생은 더더욱 지 형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남편은 괜히 큰 소리 날까봐 참고 넘기기 일쑤였죠. 그렇게 시어머니 사랑을 등에 업은 시동생은 나이를 먹고 장가를 간 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끼리끼리 논다고 어디서 자기랑 똑같이 싹퉁머리 없는 여자를 데려와선 부부가 쌍으로 저희 부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명색이 손윗사람인데도 평생 저를 보고 인사한 적 한 번이 없네요. 내외가 똑같아요. 그간 동서한테 당한 얘기를 하자면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예요. 시동생이 지형을 무시하니까 동서도 똑같이 저를 무시했거든요. 지들 눈에는 가방끈도 짧고 평생 손에 기름 묻혀가며 사는 제 남편과 변변한 친정도 없이 방고아로 살아온 제가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내외가 그깟 것들한테 손윗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아들한테 툭하면 이딴 소리를 하지 뭐예요? 넌 임마 닮아도 하필 네 아빠를 닮냐? 중학생이나 된 놈이 이렇게 쉬운 영어 문장도 못 읽으면 어떡해? 하긴 누굴 탓하겠냐? 네 아빠 씨가 그런 걸. 너 대학 떨어지면 그거 다 네 아빠 탓인 거다. 니네 아빠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거든. 그러자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이도 참, 그게 어떻게 아주버니 탓만 되겠어요. 원래 자식 머리는 다 엄마 머리 따라가는 거예요. 싹퉁머리 없는 게 글쎄 요러지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술 더 뜨더군요. 그건 작은 애 말이 맞다. 쟤네 친정 종자가 저래서 성재머리가 그 모양인 게야. 우리 둘째 봐라. 나 닮아 똑똑하지 않든. 기가 막혀서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제 남편은 어머님 닮아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둘째 내외한테 착 달라붙어선 제 친정 욕을 하는데 정말 똥바가지라도 퍼다가 면상에 뿌리고 싶더라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제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 실실하며 상황을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그런 제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한 소리를 하고야 말았어요. 아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좋다고 실실대?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어쩜 사람이 그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부인이 나이 어린 동생 내외 앞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화도 안 내? 어린 성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난 정말 당신이 이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꼴 보기 싫으니까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 에이, 당연히 나도 화나지. 하나뿐인 내 마누라 속을 긁는데 왜 화가 안 나겠어. 그치만 나까지 거기서 정색을 하면 어머님도 그렇고 재수씨도 불편할 거 아냐. 간만에 식구들이 모인 자리인데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러니 성격 좋은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 세상 나 이해해줄 사람 당신밖에 더 있어. 대신 내가 어깨 주물러 줄 테니까 화 풀어요. 사랑하는 미숙씨. 이러고 애교를 떤다니까요. 그럼 제 아빠 따라 아들 녀석도 미숙씨 미숙씨 그러면서 같이 제게 달라붙어 애교를 떨곤 했어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근데 여보, 당신 동생 말 맞다나 우리 성재 말이야.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봐도 성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다 나중에 지 밥벌이도 못하고 살면 어떡해. 무슨 소리. 사람은 다 자기 길이 있는 거야. 영어 단어 몇 개 못 외워도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성재는 다른 머리가 있으니까. 당신 기억 안 나? 성재 6살 때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동계산도 척척하고 그랬잖아. 저놈은 딴 건 몰라도 돈은 무지하게 잘 벌 놈이야. 두고 보라고. 남편은 아들 공부 얘기만 나오면 늘 삼천포로 빠지곤 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죠. 학교 성적이 바닥을 기는 제 아들과 달리 아들보다 1살 어린 시동생네 딸은 전교 1등을 놓치는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집에도 사촌 오빠인 제 아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강남 엄마 뺨치는 목동 치맛바람으로 유명했던 동서는 딸내미 공부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렸어요. 시동생 벌이가 좋기도 했지만 동서 친정이 엄청 잘 살아서 유명한 학원 강사가 운영하는 소수 정예반에도 척척 넣어주고 수행평가만 따로 봐주는 과외 선생도 붙여주곤 했거든요. 요즘은 개천에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돈이 용을 만드는 시대라잖아요. 저희 시동생네를 보면 그 말이 틀리진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부모가 투자해 공부시킨 자식이랑 밥 잘 먹고 튼튼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애랑 왜 차이가 안 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예상대로 제 아들은 대학 시험에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이상한 일이지. 니네 외가종자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네가 대학을 들어가겠냐? 아주 잘 떨어졌다. 잘 떨어졌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 떨어졌다뇨. 아무리 우리 성재가 못 믿어오셨어도 그렇죠. 지금 제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 형님, 성재 대학 떨어진 건 누구나 예상한 일인데 왜 어머님께 화풀이를 하세요? 그러게 형님이 진작 얘한테 신경 좀 썼더라면 좋았잖아요. 손 놓고 있다가 대학 떨어졌다고 속상해하는 거 좀 웃기네요. 솔직히 성재 같은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감지덕지 아닌가요? 일찌감치 경쟁에서 밀린 애인 건 누가 봐도 확실한데 말이에요. 형님은 성재 대학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뭘 해먹고 살게 하나 그걸 걱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재가 내 자식이라면 저는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거든요. 이봐 동서, 말이면 단 줄 알아? 남도 아니고 작은 엄마란 사람이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성재가 뭐가 어때서? 공부 좀 한다고 우더름 보고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지영이보다 100배 1000배 나아. 두고 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우리 성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걸 꼭 봐야 하나요? 괜히 오기 부리지 마시고 포기할 건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세요. 형님이 자꾸 그러시면 자격지심으로 보인다고요. 제가요, 그날 일은 죽을 때까지 절대 못 잊어요. 아무리 지 딸이 공부 좀 하기로서니 남의 자식 앞에 두고 어쩜 그딴 소리란데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동서한테 라이트 훅에 레프트 훅, 어퍼컷까지 연타로 두드려 맞는데도 이 곰탱이 같은 부자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밥을 먹고 있지 뭐예요. 아, 정말 제 남편과 아들이지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고 싶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남편과 아들이 또로록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그렇듯 부자가 나란히 앉아 제 어깨며 다리를 주물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 주겠지만 그날은 그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등짝을 발로 뻥 쳤어요. 그리곤 아들놈 등짝은 손바닥으로 연달아 후려쳤죠.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부자야. 거기서 밥이 넘어가디? 그딴 소리를 듣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더냐고. 아주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지. 나 오늘부터 당신 부자한테 밥 안 해줄 거니까 배달을 해먹든 직접 해먹든 마음대로들 해.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자 아들놈이 싹싹 빌며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공부는 못해도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엄마 호강시켜드릴 자신은 있어. 대학 못 간 건 정말 죄송하지만 인생에서 대학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 나는 대학 공부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대학 안 나와도 나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니까. 두고 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운 차려. 엄마가 밥하기 싫으면 내가 차려드릴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엄마가 하라면 평생이라도 해드릴 수 있어. 원한다면 각서라도 써드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지놈 속이 제일 쓰릴 텐데도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져주기로 했죠. 알았어. 대신 엄마 호강시켜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돼. 집도 사주고 멋진 차도 사줘. 그럼 용서해줄게. 당연하지. 집이랑 차만 사주겠어? 내가 해외여행도 시켜줄게. 하지만 아들의 이런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집단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노동과 배달 알바를 해서 모은 종잣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는 사이 시동생네 딸은 미국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시동생 내외는 전보다 더 목에 힘을 주고 저희 집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동안 딸아이 일로 목에 힘을 빡 주고 살던 동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쇠꼬챙이처럼 바싹 말라버렸지 뭐예요. 세상 걱정 하나 없이 사는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혹시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혹시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입맛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동선의 딸 안부를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대뜸 인상을 팍 쓰면서 미친 사람처럼 발악을 하지 뭐예요. 그럼 자릿집 못 있을 이유 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손녀딸 용돈 한 번 안 챙겨주시던 분이 뭐가 그렇게 궁금해 매번 잘 있냐고 물으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시냐고요? 아니 작은애야,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렇게 화를 내니? 난 그저 어린 게 혼자 타지에 나가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안부 좀 물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아무리 예뻐하는 작은 며느리라지만 밑도 끝도 없이 성질을 내는 꼴을 보니 어머님도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때였죠. 시동생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와서는 동서 팔을 끄드러 잡곤 바로 나가지 뭐예요. 분명 무슨 일이 있긴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명절이며 제사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곤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 혼자 와서는 얼굴만 비추곤 돌아가곤 했죠. 그동안
어머님 입안에 혀처럼 굴던 작은 며느리가 발걸음을 끊자 어머님도 전처럼 제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살갑게 잘 대해주신 것도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들 녀석이 새로 개발한 신메뉴가 대박이 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지 뭡니까. 남들은 장사가 잘 되면 분점을 내던데 아들 녀석은 분점보다는 배달 쪽에 치중을 더 하더라고요. 그깟 배달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나 했는데 글쎄 홀에서 버는 매출의 3배는 더 벌지 뭐예요. 거기다 밀키트도 만들어 전국에 택배 배송을 시작하고부터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돈을 삽으로 긁어 모으는 것처럼 벌어들이더라고요. 이놈이 정말 똥멍청이 소리를 듣고 자라던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간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을 맛봤던 아들 녀석은 오히려 그 덕에 많이 단단해졌던 모양인지 어지간한 위기는 의연하게 대처도 잘하고 슬기롭게 잘 넘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이 녀석이 얼마나 넘어지고 까지면서 몸소 익혀왔을까 싶은 게 짠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사 때 시댁에 가서 아들 녀석 자랑을 했더니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며 그러는 거예요. 치간놈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지 할애비 제사인데도 안 와. 지영이처럼 명문대 다니느라 바빠서 못 오는 거라면 또 모를까. 공부를 못하면 인간이라도 돼야지. 하여간 누굴 닮아 그리 그 모양인지. 큰애 넌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말고 음식 좀 챙겨다 작은 애네 좀 가져다 줘라. 내외가 뭔 일이 있는지 요샌 통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더구나. 시집아 이날 이때까지 죽어라 제사며 명절을 챙겨온 큰며느리한텐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저 작은 아들네만 챙기는 어머님이 얄미워 싫다고 할까 하다가 정말 뭔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다음날 시동생네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이 안 산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던 시동생네가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 전화를 걸어봤더니 시치미를 떼곤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동서, 나 방금 동서 집에 갔다 나온 참이야.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간 거야? 소리 소문도 없이. 어머님이 제사 음식 전해주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사간 집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됐어요. 형님네나 실컷 드세요. 그깟 거 가져와봤자 우리 집 식구들은 손도 안 대요. 어머님께는 제가 곧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세요. 동서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 괜히 걱정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신경 끊고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루는 아들 녀석이 어디 좀 가자며 우리 부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나가보니 글쎄 대뜸 이러지 않겠어요? 엄마, 이 건물 멋지지 않아? 1층엔 내 식당을 차리고 2층 원룸들은 새를 놓고 3층은 엄마 아빠가 쓰고 4층은 나랑 내 와이프가 쓸 거야. 여름엔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엄마 좋아하는 꽃도 심고 어때?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건물이 얼만데 이런 거 사려면 앞으로 10년 아니 30년을 벌어도 어림없어. 난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까 내 집 사서 하루빨리 남의 집살이나 면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고작 이딴 소리 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야. 엄마, 손바닥만한 걸로 성이 차겠어? 적어도 이 정도 건물은 돼야 사랑하는 우리 미숙씨 집 없는 서름도 한 방에 날리지. 안 그래? 이거 이제 우리 건물이야. 이 아들이 5년간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우리 건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공부는 못해도 돈 벌 자신은 있다고. 엄마, 이제 남의 식당 나가서 일 안 해도 돼. 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엄만 좋아하는 꽃구경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집도 다니면서 인생 좀 즐기세요. 내가 차도 사줄 테니까 아빠는 기사로 부리고 사시고요. 이야, 우리 미숙씨 아들 덕분에 말년에 꽃길 걷겠네. 아들 녀석 말에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집도 아니고 4층짜리 건물이라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른 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나선 이야 감탄사만 연발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평생을 벌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남의 집살이를 아들 녀석 덕분에 청산할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며 시동생 내외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어머니는 당신을 부축하고 있던 동서 손을 뿌리치곤 제 남편 손을 덥석 잡더니 인자한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예, 큰애야,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도 네가 명색이 장남인데 늘 동생한테 눌려 사는 거 보는 게 애미로서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다. 그래, 내 방은 어디에 있냐?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돈 없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시더니 건물 샀다고 하자 당신부터 모시라니 정말 염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더니 됐다. 방이야 올라가서 내가 보고 그때 정해도 될 일이니까. 그건 그렇고 건물에 방도 많을 텐데 작은 애네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어요. 남는 게 돈이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시동생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다뇨? 그런데 어머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동생이 비굴하게 웃으며 그러지 뭡니까? 그래요 형. 명색이 장남인데 동생 위에 그 정도도 못해줘? 그동안 내가 형 대신에 집에 돈도 많이 쓰고 살았잖아. 이번엔 형이 간만에 형 노릇 좀 해봐. 어머님도 이렇게 바라시는데. 그래요 아주버님. 솔직히 지금까지 저희가 잘 산다는 이유로 집안 행사며 어머님 댁 보수공사할 때도 저희가 독박 쓰다시피 한 거 기억하시죠? 그 정도 했으면 저희한테 한 층 정도 내주셔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네가 시댁에 하면 얼마나 했다고 생색이야.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웠어도 지금껏 장남떨이 못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명절이며 제사 음식 할 때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갔지 동서 돈 받아 쓴 적 없다고. 혹여 동서가 돈을 냈다면 그건 어머님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그걸 우리한테 보상하라고 하는 건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어머님 댁 보일러 새로 바꾸고 겨울에 수도 동파돼서 보수공사할 때도 이이가 직접 가서 사람 불러 고쳐드리고 왔었어. 그런데 도대체 동서네가 뭘 얼마나 썼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다들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이 건물 이이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성재가 손에 물집 잡히고 팔목에 화상 입어가며 한여름에도 팔팔 끓는 기름통 앞에서 음식 튀겨 번 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런 애를 무식하다 멍청하다 온갖 수모 다 준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내 아들 건물에 들어와 살겠대요?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냐고요. 전요 절대 그런 꼴은 못 봐요. 그간 내 새끼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판인데 미쳤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 깨시고 지금껏 살던 대로 그렇게 살라고요.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꺼내봐라. 평생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팔을 걷어붙이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오냐, 네가 뚫린 주둥이라고 말을 막 하는구나. 지 부모한테도 버려진 년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네가 자식 앞세워 한 자리 해먹고 싶어 그러냐? 성재가 네 아들이면 네 혼자 맞는 자식이라더냐? 내 아들 씨가 좋아서 오늘날 성재가 저만큼 된 건 왜 몰라? 남의 집 소장농으로 붙어먹던 니네 친정종자 닮았으면 절대 저런 애 안 나온다. 좋은 씨바다 키운 덕에 늦음하게 살림 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대먹지 않게 까불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선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소방 맞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 나불대지 말고 입 닫고 살아 이거사. 어디서 감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 그때였어요. 지금껏 묵묵히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누가 하찮대요? 왜 이 사람이 소박을 맞아요? 입 다물어야 할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씨가 어떻고 종자가 어때요? 우리 집 씨가 뭐요? 어머니랑 광호 저놈처럼 이기적이고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씨요? 아니면 멍청해서 평생 지 부모 형제한테 병신 취급받고 산 제 씨요? 도대체 어느 씨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러십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나 되니까 이런 집구석의 시집와 평생 헌신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성재가 사람 구실하게 된 것도 다 이 사람 덕분이라고요. 지 엄마 닮아 음식 솜씨 타고났고요. 지 엄마 닮아 부지런하고 깔끔해서 오늘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분수 좀 아시고 대구로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광호 저 자식 품에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고요. 저도 이젠 어머니처럼 못돼 먹은 노인네 아들 노릇터는 못하겠으니까요. 그리고 광호 너 잘 들어라. 지금껏 내가 네가 기어오르는 거 참고 놔둔 건 네 놈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아버지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자랄 어린 동생 가엾게 여기고 대신 애비 노릇 해달라는 아버지 유언이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내 손에 죽었어. 잘난 대가리 하나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이 모지라. 네 집 망하고 나니 네 놈한테 10원 한 장 빌려주는 사람 없지? 남 탓할 거 없다.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산 죄니까. 그리고 재수씨, 인생을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남의 자식 가슴에 비수 꽂고 사니까 살만 합디까?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 사람이랑 성재 가슴에 얼마나 못질을 하고 사셨습니까? 지영이 그렇게 된 거 다 재수씨가 신보를 고약하게 써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마음 좀 곱게 쓰고 사세요. 암튼 내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 사는데 방해 마시고 영 끊고 살자고요. 남편은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그날 이후로 시댁엔 발길을 끊고 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낸 지 2해가 지났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 시동생네가 딸까지 데리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 딸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이버 도박에 빠져선 그간 엄청 사고를 쳐왔던 모양이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은 배웠는지 지 엄마 아빠 몰래 대부업체에서 거액 대출도 받고 지 엄마 휴대폰을 이용해 통장에서 현금까지 빼다가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학에 보냈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고 동서가 남편 몰래 친정 돈 끌어다가 빚을 갚아오다가 더는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이실직고를 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동서가 빼짝 말라가던 그 시기였던가 봐요. 딸내미가 지 아빠 주민등록번호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하는 바람에 시동생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빚을 갚았다는데 액수가 얼마나 크던지 집까지 팔고 난리를 쳐서야 겨우 막을 수 있었다더군요. 현재 지영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딸 공부에 방해될까봐 외할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오게 했던 동서는 이제야 자기가 딸 인생을 망쳤다며 울고불고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어요. 이제라도 딸애를 보다듬고 살며 애가 정신을 차리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을 낳는 건 쉬워도 온전한 인간으로 키워내는 건 세상 무엇보다 힘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부모 노릇도 자식 노릇도 쉬운 게 아니지만 인생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살아보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